주세요. 자, 봅시다. 자, 몇 문제 좀 더 풀이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원리합계 문제 몇 개가 좀 난이도도 있고 제가 그냥 수업 시간에 조금 몇 개 풀도록 하겠습니다. 숙제하실 때 아마 좀 어려워할 것 같아가지고요. 알겠어요. 자, 619번. 옛날 기출 문제긴 하지만 실제 원리합계 문제가 기출된 게 많지 않거든요. 실제 한번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입사 첫 해의 연봉은 A1, 즉 첫 해 연봉 A1. 2년째는 직전 연봉의 8% 인상 1.08배. 3년째가 되면은 1.08의 제곱이 되겠죠. 19년째 해가 되면은 1년째는 A1, 2년째는 이만큼. 19년째는 A 곱하기 1.08의 18제곱만큼의 만나 월급을 받았겠죠. 입사 20년 해째부터는 이제 동결되는데 19년째 해 연봉의 3분의 2로 줄어들어요. 어머, 이런 슬픈 일이 있나? 원래 점점 갈수록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가면 갈수록 보통 높아져야 하는데 20년째는 뭐 업무가 바뀌겠지. 쉬운 걸로라든지 아니면 뭔가 편한 일로 바뀌니까 업무를 줄이겠지. 선생님 내 연봉을 줄여? 어떤 놈이? 죽여야겠다. 자한테 3분의 2. 허영태 선생님. 그러면 안 되죠, 원장님. 원장님 도리껏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원장님 이제 몇 살? 아유, 칼 들고 가야지. 자, 장난입니다. 그럴 일도 없고요. 저의 연봉은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서요. 필사는 칼이 가장 날카롭죠. 자, 20년째부터 연봉은 19년째 연봉의 3분의 2배로 한다. 대신 여기서는 뭐야? 고정됩니다. 이때부터는 고정된 금액으로 28년째까지 월급을 받게 됩니다. 요걸 이제 뭐 하자고? 다 더해 보자고. 뭐 그런 얘기야. 일단 여기까지 합을 잘 구해야겠죠.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에 의해서 공비 1.08에 1 뺀 거분의 첫 장 A 1.08에 몇 제곱? 항은 18개, no, 19개입니다. 19개. 19개요. 항은 19개다, 알겠지? 네. 이걸 또 계산을 해야 되네. 자, 더하기 A 곱하기 1.08에 18제곱에 3분의 2는 몇 년 동안? 20년 때부터 28년 때까지. 21년이 한 번이면 두 번, 세 번, 28년 8번. 9번입니다. 9번. 9번의 연봉을 더 받게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돼요, 이제. 1.08에 18제곱을 4로 계산하기로 했으니 너는 4 곱하기 1.08 한 번 더 있어야겠죠? 왜요? 19제곱이니까요. 19제곱이니까 18제곱이 4면 일단 한 번 더 곱해야죠. 됐죠? 자, 1.08에 18제곱이 4. 오케이? 문제 4로 하자 했잖아. 1.08에 19제곱은 1.08에 18제곱 곱하기 1.08이니까 4 곱하기 1.08. 1.08에 18제곱이 4니까 그러면 그렇지. 1.08에 19제곱은 1.08에 18제곱한테 1.08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왜 이럴까? 자, A에다가 얼마? 4.32에서 1 빼고. 딱 4가 되는 건 아니겠죠. 4.00002나 뭐 이 정도로 비슷한 수준의 값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약분해서 계산하면 2, 3, 4, 24A가 되겠네요. 요건 3.32A인데 8분의 332A에다가 24A를 더하는 거고 4는 확실히 될 것 같은데. 일단 4로 나눠지나? 8, 4, 32. 4로 나와주잖아요. 83. 뒤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니까. 그렇죠. 근데 8로는 안 될 것 같아서 4로만 나눠봤는 겁니다. 24의 2배인 48을 더해야겠죠. 48을 더하면 131인가요? 2분의 131A만큼의 돈을 받게 된다. 나대지 마. 자, 하여튼. 나대지 마. 나는 돼지 힘을 가졌다. 돼지. 조용히 하라고. 622번. 이달 초에 수업에 방해되잖아. 조용히 해, 이제. 이달 초에 가격이 100만 원인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고, 할부 구입이 뭐야?
내가 돈이 없는데도 물건 100만 원이 없으면 못 사잖아 원래. 근데 야 내가 10만 원씩 매달 줄게. 한 10개월 결제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잘 쳐놀고 떠들다가 이제 와서 화장실을 가있다. 이 자식이. 안 돼! 이거 봐. 항의할 거예요. 무슨 말버릇이니 그게. 안 되지. 자, 조금만 참았다가 조금만 이것만 보고 가. 빨리 갔다 와. 나. 자, 100만 원인 물건을 할부로 구입하고 이달 말부터 매월 말에 일정일씩 12개월 동안 갚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할부금이 뭐 어떻게 갚느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네가 갚아야 될 원래 금액이 있을 거고요. 매달 갚는 할부금이 있을 거예요. 너는 지금 100만 원을 빌려버렸습니다. 사실 100만 원 빌렸다고 보는 게 맞죠. 100만 원을 빌려버렸어요. 이 100만 원을 12달 동안 나눠 갚으니까 100 나누기 12 하면 되겠군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돈의 가치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냐? 남한테 돈을 빌렸기 때문에 실제 은행 이자만큼 이상의 돈을 갚아줘야 같은 가치가 돼요. 근데 이런 거야. 자, 이런 거야. 100만 원을 너에게 빌려주지 않았고 너한테 물건 안 팔았고 100만 원을 바로 받았으면 현재 가치의 100만 원을 획득하는 거지만 뭐 몇 달 동안 나눠서 받기로 했잖아. 그러면 미래 가치의 100만 원은 지금보다 후졌단 말이죠. 왜요? 물가가 오르니까 옛날엔 100만 원에 살 수 있었던 걸 내년에는 후내년에는 10년 뒤에는 못 살 거란 얘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점점 준다. 따라서 미래 가치를 봐야 돼. 즉 최소 은행 이자만큼의 가치는 늘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무슨 손해를 봐? 100만 원을 한 방에 못 받았으니 달마다 이자를 손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12달 동안의 이자를 손해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12개월 후에 엄청 크진 않죠. 조금 더 커진 돈을 이 12로 나눠서 갚아야 돼요. 그건 아니지. 왜? 나는 매달 갚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12달 지났을 때 내가 빌린 돈의 가치와 12달 동안 내가 돈을 저금했을 때 만들 수 있는 12달 후에 돈의 가치, 즉 미래의 가치가 동일하면 같은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실제로는 100만 원이면 늘겠지? 네가 돈 갚겠지? 줄겠죠? 다시 또 이자 늘겠죠? 또 네가 갚겠죠? 또 줄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해서 쭉 하는 거나 미래 가치가 어떻다 해서 계산하는 거나 실제 등식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의 가치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에 1월 달이라고 칩시다. 1월 초에 돈 100만 원을 사실상 빌린 거예요. 이달 말부터 갚을 겁니다. 1월 말이 되니까 자, 한 달 지났죠? 그럼 네가 빌린 돈 100만 원 만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빌린 돈 100만 원에 이자가 1.008이 됩니다. 왜? 월요일 0.08이라고 했으니까 1.008이라는 돈이 늘어나 있겠죠. 자, 너는 이제 매달 얼마를 갚냐면 A1을 갚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달째가 돼서 2월 달 말이 됩니다. 네가 갚아야 될 돈은 이자가 또 늘어요. 네가 지난달 갚았던 금액에도 사실상 이자를 줘야 하고 다시 A1을 갚는 겁니다. 즉 미래의 가치가 같은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자를 줘. 대신 나의 이자는 한 방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점 줄어들어 가겠죠. 3월달 말이 되면 100만 원에 1.08에 세제곱만큼의 돈을 얘는 받아야 될 거고 내가 모은 돈에도 이자를 한 번 더 줘야 될 거고 요번에는 이자 한 번을 받게 될 거고 새로 또 A1을 납입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돼? 12월 말이 되면은 100만 원에 갚아야 될 돈 이자는 12번의 이자가 붙었을 거고요. 한 달 뒤부터 갚았죠. 1.008에 11제곱 1.008에 10제곱 지난달에 갚은 돈에도 이자를 1.008 한번 줘야 되고 마지막에 오늘로써 A1 갚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숨이 안 쉬어져요. 폐가 안 좋아져. 심호흡을 해. 천천히. 이렇게밖에 안 쉬어. 끝까지 안 쉬어져. 진짜 어떡하냐? 방법은 없어? 뭐 보조기구 같은 거 써야 되는 거야?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천천히 숨 쉬면서 심호흡 해봐 한번.
나도 잘 모르지. 내가 의학적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럴 때 매뉴얼 같은 거 없어? 숨 이렇게 쉬면 너무 힘들어요. 꽉 눌려? 심호흡 하면 힘들어요. 얇게 빠르게 쉬든지. 숨어 봐. 너무 힘들면 또 다시 얘기해라. 뭐 수업을 뭐 중단하고 뭐 나가야 되면 나가야 되니까. 자, 일단 이 금액과 나의 1년 동안 모은 돈의 가치가 같으면 이게 할부금을 갚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같다고 해보자. 1.008의 12제곱은 1.1로 계산하래요. 따라서 이건 실제 1.1이니까 110만 원을 나는 갚아야 되는 거고, 얘는 더해야 되니까 공비 1.008에 1 뺀 거. 첫 장은 A. 공비 1.008에 이거 12제곱이다. 항의 개수 자체는 12개야. 얼마로 계산해? 1.1로 계산하래. 따라서 0.008분의 A 곱하기 0.1이에요. 그냥 좀 숫자 예쁘게 쓸게요. 1000을 곱해야 됩니다. 8분의 100A. 매달 갚아야 될 돈 A라고 제가 잡았습니다. 이게 둘이 뭐야 돼? 같다. 8분의 100A가 뭐랑 같다? 110. 그래서 A는 100분의 3번 880이겠고, 그럼 8.8이 됩니다. 즉 8.8만이 단위였으니까 8.8만원, 즉 88,000원씩 갚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왜 끝이야? 한참 더 봐야 돼. 이 유형들 많아. 니들이 풀기엔 어려워 보이는 유형들이라서 제가 푸는 겁니다. 자, 같이 볼게요. 또 연금은 이걸 반대로 하면 되는 거라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4랑 25랑 24요. 다는 안 할 거지만, 자, 24랑 25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624번도 한번 보기로 합시다. 624번. 김부장 씨는 무역회사에서 올해 초에 정년 퇴직하면서 퇴직금 2억 2천만 원을 매년 말에 일정한 금액의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자, 매해 연말부터 연이율 6%의 복리를 20년 동안 지급받는다면 매년 말에는 얼마를 지급받아야 할까요? 야, 몇 년을 일했길래 2억 2천만 원이라는 아주 거금의 돈을 받기로 했어요. 한 방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올해 퇴직금을 한 방에 정산하면 2억 2천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나눠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눠 받으면 조금 더 늘어요. 얘랑 똑같다. 대출금액 사실상 똑같아. 나눠 받으면 똑같다. 늘어요. 왜 느는지 봅시다. 연이율 6%로 주기로 했는데, 자, 이런 거야. 일시 지급인 경우와 연금은 매년마다 지급한다는 의미예요. 연금은 연금 복권이라고 들어봤니? 당첨되면 매달 500만 원씩 매달 얼마씩 주는 복권이에요. 로또는 왜 한 방에 몇 억씩 10억씩 막 주잖아. 연금 복권 당첨되면 총 금액은 10억대인가? 뭐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데 매달 얼마씩을 그냥 계속 넣어줍니다. 한 10년인가? 몇 년 동안. 매달 그냥 가만히 숨 쉬고 있는데 500만 원씩 주는 거 달달하겠지? 이야, 나도 누가 연금 넣어주면 좋겠다. 자, 제가 넣어드릴게요. 한 달에 1억씩.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형님이라고 해요. 가소롭다. 형님 한 방 1억씩 주면 되는데 뭐 1억씩 안 넣어져 있으면 형님한 거 어떻게 보상할래? 안 넣어져 있으면 안 넣어져. 그럼 형님 못하지. 자, 동우가 돌았니? 자, 정신 차리고 봅시다. 원래 같았으면 2억 2천만 원을 한 방에 지급받았어야 돼. 근데 매년 말부터니까 올해 초에 받아야 될 돈인데 이걸 1월 초라고 합시다. 1년 초라고 하면 1년 말이 되면요, 김 부장 씨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거 받는 대신에 받는 거야. 알겠지? 자, 대신에 미래의 가치가 같으면 돼. 20년 후에 미래에서의 돈의 가치가 서로 같으면 우리 오케이인 거예요. 20년 동안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현재 시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20년 동안의 연금의 가치가 높으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같으면 우린 동일한 돈을 지급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얘도 돈의 가치가 늘어요. 얼마씩? 여러분 2억 2천만 원인데 2.2라고 쓰긴 너무 그렇고 그냥 좀 쓰자. 22000 단원 만을 생략할게요. 알겠죠? 만을 생략하는 대신에 22,000 이렇게 쓸게요. 22,000 만이잖아.
22,000에 만 한번 붙이면 2억 2천만 원입니다. 알겠죠? 어색하지 않아요? 왜 22,000만이? 이상하지. 그냥 22,000이라는 숫자라고 생각해. 나중에 나는 만 붙이면 되니까. 차라리 자, 이자를 한 번 받게 됩니다. 이자 연이자 6%였어요. 이 김부장 씨는 이제 1년 말에 처음으로 연금 A1을 지급받게 되겠죠. 22만 1,000원 들어가는 게 1,000만을 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2,000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단위를 1,000만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1,000원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워. 아니 근데 보기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이면 답이 1.920만, 1.930만 이래 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았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알겠죠? 얘는 이자를 2번 받게 되었고 얘는 작년에 지급받은 돈에는 이자를 한 번, 올해 다시 A1을 받게 되겠죠. 한 번만 더 써볼게요. 3년 말이 되면 이자를 다시 한 번 더 지급받아야 될 돈이고 나도 이자를 한 번 받아야지. 그 다음 나도 이자를 한 번 더 받았다고 봐야 되고 A1이라는 돈을 또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년간이죠. 20년간인데 20말이 되면 끝입니다. 왜냐? 첫 해가 이미 1년 지난 거예요. 처음에 돈 지급할 1년 지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자를 이거 규칙을 잘 봐. 3월 말 때 세제곱이었지? 20말이면 20제곱입니다. 얘는 하나씩 줄어져 있죠? 1.06에 18제곱 해서 지난 해에 지급받은 돈에 이자를 한번 받았을 거고 올해 A1을 지급받으면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돈의 가치가 너와 너가 같으면 되는 거고요. 너는 공비 빼기 1분의 첫 장 A에 공비 1.06에 20제곱입니다. 19제곱 아니에요. 항의 개수는 20개니까 20제곱입니다. 1.06의 20제곱을 3.2로 계산하자고 했습니다. 따라서 0.06분의 A 곱하기 2.2가 되겠고 공두개 뒤로 빼면은 6분의 220A가 돼야 됩니다. 얘는 1.06의 20을 3.2로 계산하자 했으니까 22000에다가 3.2를 곱한 거예요. 둘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6분의 220A가 뭐랑 같다고요? 22000 곱하기 3.2와 같다고요. 따라서 A는 220으로 나누면 22000 곱하기 3.2에 6도 곱해야 되겠죠? 약분 바로 되죠? 100입니다. 320 곱하기 6이고요. 1920만 원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아까 단위 만자 생략하기로 했죠? 1920이 나왔으니까 192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살짝 잘렸네. 가로를 길게 써야 되니까. 625까지만 보고 맞춰요. 왜 맞히죠? 뒤에 거 더 봐야 되는데? 그냥 일찍 맞추면. 그거 뭐 한 10분, 15분 이렇게 일찍 맞힐 수는 있지. 뭐 여유가 있으니까. 무슨 한 3, 40분씩 일찍 맞추고 집에 가자. 뭐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어?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일찍 가. 뒤에 또 일정들도 있으실 텐데. 일찍 있어서 빨리. Nope. 자, 625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원이 2014년 초에 200만 원을 적립하고요. 200만 원. 회사원이 매년 200만 원씩 돈을 모으기로 했나 봅니다. 개부럽누. 1년에 200만 원이야? 자, 왜? 뭐가? 다음 해부터 매년 초에 전년도 적립금액의 5%를 증액하여. 보통 아까 얘기했는데 연봉이 일정 이상 는다고 가정하면 내가 작년에 200만 원 모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넣어야겠다. 후내년 돼서 월급 더 많이 받으면 좀 더 적금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적금하는 금액을 좀 더 늘린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33년 말까지 적용되는 금액의 원리합계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했는데 잘 봐야 돼. 이자도 뭐예요? 이자도 5% 늘고 내가 돈 넣는 돈도 5% 는다. 이 구분을 좀 잘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만 원 적립하고 다음 해 초에는 5%씩 증액인데 200을 적립했어요. 그럼 15년 초가 되면 200만 원에 뭐가 붙냐면 이자가 1.05 한번 붙게 됩니다. 제가 이자를 주황색으로 써봤고요. 그 다음에 증액을 하게 됩니다. 새로 넣는 돈은 2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에 5% 증액한 금액을 넣게 돼요. 증액한 금액을. 증가한 돈이라는 얘기죠.
5% 증가. 왜? 내가 작년보다 돈 더 많이 벌었으니까 더 저금 많이 해야겠다. 괜찮잖아.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15년 초가 됐고 16년 초가 되면요. 200만 원에 얘는 이자를 뭐 받게 돼? 한 번 더 받게 되죠? 1.05에 제곱이 되게 되겠고, 지난해에는 200만 원에 증액한 금액 1.05를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자로 1.05를 더 받게 됩니다. 그다음 새로 넣는 돈은요. 작년에 1.05까지 넣었죠. 작년에 1.05까지 넣었는데 다시 5% 증액 1.05배 해서 제곱된 금액을 넣게 돼요. 세상에 똑같은 1.05의 세제곱 아니에요? 그렇긴 해. 그렇긴 하다고. 자, 근데 아이디어는 계속 이렇다 알겠지? 이것을 계속 반복해. 몇 년째까지? 33년 말까지인데 일단 33년 초가 되었다고 해보죠. 여러분 16에서 14 빼면 2잖아요. 따라서 이만큼의 차이 나게 33에서 19 빼면 19니까 33에서 14 빼면 19니까 200만 원에 이자를 몇 번 받은 거야? 얘는 19번 받은 겁니다. 그 다음 건요. 15년 초에 넣었던 돈은 내가 증액한 게 0.5고요. 은행이 나한테 돈 준 게 이자 1.05에 18번의 이자를 주게 되겠죠. 이게 반복되어서 내가 1.05에 뭐 한 거? 18번. 즉 저작년에 넣은 돈은 작년에 넣은 돈은 이자를 몇 번? 한 번 받게 될 거고, 올해 초에 다시 1.05에 19제곱이 되어 있는 돈을 증액한 돈을 넣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어차피 다 똑같은 19제곱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연찮게 이자율과 내가 증액한 금액이 똑같으니까 항상 똑같은 배율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돈을 찾는 건 33년 말이니까 이제 모든 돈에 이자가 몇 번? 한 번 더 붙죠. 20제곱 됩니다. 너도 결국에는 1.05에 19제곱인데 이자 한 번 더 붙어서 20제곱 됩니다. 네가 증액한 금액도 1.05에 19제곱인데 이자 한 번 더 붙어서 20제곱 됩니다. 자, 마지막은 색깔 구분 없이 그냥 흰색으로 썼습니다. 자, 몇 개 있어? 200만 원 곱하기 1.05에 20제곱이란 게 몇 개 있어? 당연히 20개. 왜? 20번의 돈을 넣었으니까 20개 있겠죠.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아니야.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그냥 같은 값이 20개 있는 것 뿐이야. 20배 하면 된다. 됐나? 자, 1.05에 20제곱을 2.65로 계산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4천만에다가 2.65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8천 더하기 뭐 이게 2,400하고도 2,800인가? 얼마죠? 이거 계산하기 어렵네. 2.65에다가 4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4, 5, 20, 6, 5, 6, 4, 24, 2, 106. 여기에다 0 3개를 더 붙여서 1, 2, 3 붙이면은 10600이 되겠죠. 이게 단위가 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쓰면 1억 600만이 되겠네요. 따라서 1억 600만 원의 돈을 저금하게 되는 겁니다. 뭔 소리야? 하지마. 뭔데 그게? 자, 뒤로 넘어가서 서술형 문제 몇 개와 그 다음에 고득점 문제 한 2-3개 정도 풀고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636번. 이차함수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되겠고요. f0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니까 c의 값이 마이너스 3인 거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고,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었는데 자,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니까 중간의 값 2배는 a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1의 합이다. 일단 하나씩을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a 마이너스 3, c 대신에 마이너스 3, b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a와 b의 곱이어야 하겠다. AB는 9고 연립을 좀 해보죠. AB는 9고 연립을 좀 해보죠. 하하. 양변에 AB 그냥 곱할게요. 3AB 그냥 시원하게 곱할게. 3AB 곱하면 6A는 3B 마이너스 AB고, AB는 9였죠? 6A는 3B 마이너스 9가 됩니다. 따라서 B는
2a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a, b는 9였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a 값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b 대신에 2a 플러스 뭐를 넣자? 3을 넣자. a 곱하기 2a 더하기 3은 9여야 되니까 2a죠. 플러스 3a 마이너스 9는 제로겠고요. 2aa 33 플러스 마이너스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거나 2분의 3이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보면은 a는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음수일 수는 없고요. 따라서 a는 2분의 3이어야겠습니다. a가 2분의 3이면 b는 6이어야 되는 걸 확인되겠죠. 따라서 fx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fx는 a가 뭐라고? 2분의 3. b는 6 더하기 6x 마이너스 3이고요.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6 더하기 12 마이너스 3은 15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중앙 이용해서 식 정리해 준 다음 연립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고난도 문제들 몇 개 풀면서 또 돈 계산하는 문제가 뒤에 있어서 그거까지 잠깐만 보고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돈 계산하는 문제 한 개. 뭐가 나이스인데? 돈 계산하는 문제 없다. 나이스. 뒷페이지에도 있잖아. 돈 계산 없노? 나이스. 끝. 637번을 했었어야 됐나? 뭐 하는 거야? 자, 639번. 고난도 문제 몇 개 볼게요. 원 O 위에 두 점 A와 B가 있고요. A에서 O와 접하는 접선 L과 선분 AB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18도입니다. 한 점 C에 대하여 OAC가 세 내각의 크기가 등차 수열을 이룬데 OAC가 등차 수열을 이룬데 이게 뭘까? 자, 이 문제는 사실 왜 어렵냐? 우리 애들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걸 기억을 못해요. 자,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걸 기억을 못해요. 자, 여러분, 이거 뭐라 불러?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불러.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성질이 뭐 있는지 아시는 사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누구랑 같다? 그 현을 포함하는 호의 원주각과 같다. 이거 들어봤나?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 18도잖아. 얘가 뭐야? 72도겠지. 왜? 접점이니까. 근데 여기 72도인 거 금방 알았어요. 오케이, 나도 알았어. 근데 72도인 거 사실 문제 풀 때는 별 필요가 없긴 한데, 자, 연장을 쭉 해볼게요. 연장을 쭉 하면 이렇게 연결했을 때 니도 90도죠? 따라서 이게 18도가 됩니다. 자, 다시 기억해라. 할 때마다 그려서 하는 거 아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현을 포함하는 호의 원주각이랑 크기가 같다. 18도죠.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저게 아니라 밑에 거예요. 얘가 필요합니다. 왜? O, A 여기 있는 어떤 점 C가 필요하니까. 맞지? 따라서 OAC에서 AOC의 각의 크기는 36도인 걸 확인했고 이때 얘는 72도인지 몰라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봐봐. 36도고 여기에 해당하는 각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각이 있을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 세 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따라서 네가 딱 봐도 제일 작은 각인데 36 더하기 D와 36 더하기 2D라는 각을 두 개 더 가지게 되겠죠. 근데 합이 얼마야?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항상 몇 도? 180도. 자, 셋 다 더하면 108 더하기 3D가 180도니까 D는 72가 되겠습니다. 뭐라고? 아, 잠깐만. 3D가 70이라서 D는 24도죠. 너 방금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냐? 네. 자, 하여튼 24도가 되겠죠. 그럼 이제 제일 큰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무슨 이상한 단어 얘기하지 않나? 48? 내가 못 들어가지고. 자, 84도가 되겠습니다. 어? MD? 이거 3D야, 3D. ND가 아니고. 자. 3D였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죠. 너 조심해라. 단어 선택 같은 거 할 때.
제가 뭘 들었는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확 지나가 버려서 항상 수업 시간에 단어를 상지를 NG로 그거. ND로 든다. ND로 해도 N? 아 이거 뭐 ND?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뭐 둘이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에헤이 이게 뭔 소리야. 요건 안 풀어줘야 되나? 풀어주는 게 낫겠죠. 640번입니다. 나는 오히려 39번보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애들한테. 39번 애들이 이제 접선과 현의 이루는 각을 오랜만에 보면 기억이 안 나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수 있는 건데 40번은 아주 좋은 문제예요. 첫 장이 이거 공차가 마이너스인 등차수열 AN에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어. 근데 SN은 800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자연수 A의 최대값은 뭘까? 여러분 AN은 뭐예요? 첫 장 A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4를 N 마이너스 한 번 더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4N 더하기 4 더하기 A가 AN. 여러분 우리 SN을 구해야 되니까 SN 구해볼게요. 물론 이건 계산을 열심히 하면 애추경이 구할 수 있어. 이분은 첫 장 A1 더하기 마지막 항 AN이죠. 따라서 2분의 N에다가 첫 장은 A라고 했으니까 2A 더하기 마이너스 4N 더하기 4가 되겠네. 2로도 나눠지고 전개가 좀 되니까 전개를 하도록 아니요? 전 전개 안 할 건데요. 자, 마이너스 2n 더하기 a 더하기 2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지우씨, 이거 잘 봐요. 이거 잘 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어? 2차 함수잖아, 맞지? 2차 함수인데 n에 0 넣으면 0일 거고 n에 뭐 넣으면 2분의 a 더하기 2 넣으면 0이었겠죠. 그죠? 그렇니? 아. 됐어요? 모든 수에 대해서 AN이 800보다, SN이 800보다 작으려면 무슨 소리야? SN의 제일 큰 값도 800을 넣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즉, SN의 최대는 언제 생겨? 나야. 형, 나야. 나야, 나. 나야, 나. 자, 4분의 A 더하기 2다. 선생님, 근데 4분의 A 더하기 2가 정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 문제의 제일 좀 불편한 점인데 네가 정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A 값에 따라. 정수가 아니면 어디? 너를 반올림한 값이 최대가 됩니다. 아, 왜냐하면 SN이란 그래프는 진짜 이 점에 다 찍어서 저 실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정수인 점 1, 얼마, 2, 얼마, 3, 얼마, 4, 얼마라고 정수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야, 너 왜 저리 시끄럽노 자들은. 신나는 일 있나 봐. 소리를 생각하면 질렸어 너. 자, 쟤들 경북고 학생들인데 오늘 계약해서 아마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알겠죠? 오늘 계약하면 정신이 나갈 만하지. 자, 그래갖고 이렇게 되었을 때 너의 정수인 값이 있다면 그때 값의 최대가 800이다 를 이용해서 문제를. 왜 저러세요? 무섭게. 쟤들 왜 저래? 제가 더 수능 높게 할 수 있어. 하지마. 안 해도 돼. 하지마. 하지마. 안 해도 돼. 아니 엄청 소리 너 고음으로 할 수 있는데 해보고 싶다. 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그냥 푸는 방법으로는 뭐 대충 네가 800보다 작겠지 뭐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뭐? 15분 1초. 뭐라는 거야? 자, 수업 다 해야죠. 풀 건 다 풀고 자꾸 네가 중간에 거니까 이게 멈추잖아. 안 돼. 자, 설명 마저 하게. 조용히 마저 봐. 잘 봐도 어려운 문제니까. 응? 뭔 흥이야 임마. 자, 너희 그래서 너를 이용해서 A의 범위를 찾은다면 확인을 하던지. 두 번째는 이제 계산해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야? 마이너스 2n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n이잖아. 네가 뭐 해야 한다? 모든 실수, 아니 자연수 n에 대해서 800보다 작아야 한다 를 해결할 수도 있지. 뭔 흥이야 아까부터 자꾸.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야? 네가 항상 성립하려면 2n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n 더하기 800이 n보다 크다. 자, 사실 조금 러프하게 풀자면 여기서 뭐야? 판별식 0보다 작다를 쓰는 거다 이 말이야. 여기서도 러프하게 풀자면 너에서의 그냥 최대값을 구했을 때 뭐를 하자? 800보다 작도록 범위를 만들자. 뭐 그런 얘기예요. 자, n자리에 뭐를 4분의 a 더하기 2 대입하면 이거 간단해지겠죠, 식이? 사실상 완전 제곱식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든지 너를 이용해서
판별식 정리하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800 해서 네가 0보다 작다를 풀던지 하지마. 자, 옆으로 넘어가면 88이 64, 6400이죠. 이거 80의 제곱이죠. 뭐예요? 뭐가? a 플러스 2는 80과 마이너스 80 사이의 값이고 마이너스 82와 78 사이의 값이므로 a의 최대 값은 뭐다? 양수로 따지면 77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a가 78이 되면 아마 실제로는 어떤 값이 나오냐? 최대 값이 딱 800 되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건 좀 불편해지겠죠. 자, 그 다음 두 문제 정도만 더 볼 건데요. 아? 왜 저래? 수업을 해야지. 놀러 오는 거 아니잖아, 학원에. 645번 하나만 더 봅시다. 요식은 SN 아까 풀다가 조금 약하게 풀었는데 첫 장이 2고 둘 장이 5라는 조건을 줬고요. 다음 식을 잘 보면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AN AN 플러스 1에 더하기 9와 항상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SN이 주어졌을 때 AN 구하는 것처럼 SN끼리 빼면 뭐가 된다? AN이 된다는 성질을 좀 활용해 줘야 돼요. 잘 보세요. SN 플러스 1에서 SN 마이너스 1 빼면 뭐야? A1에서부터 AN 플러스 1까지의 합에서 A1에서 AN 마이너스 1까지 합을 뺀 거니 누가 남게 돼? AN과 AN 플러스 1의 합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좌변에 있는 값이 너로 바뀌게 된다. 여기에 마이너스 4 AN 플러스 1이라는 게 9다. 여러분 전개해서 알아봐도 되고 수학상 공부를 좀 하셨다. 그러면 뭐야? 합의 제곱에서 곱의 4배를 빼면 둘의 차이의 제곱이 되겠죠. 둘의 차이의 제곱이 9네요. 따라서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항상 3이거나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 뭐에 대해서? n이 3 이상의 2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알겠지? 자, 근데 여러분 단 뒤에 보면 A1, A2, A3 가면 갈수록 커진다 라고 했으니 앞에 다음 항은 그 전에 항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 둘의 차이가 일정하다. 등차 수열. 심지어 첫 장이 2, 두 번째 장이 5니까 아이고 공차가 3이구나. 따라서 AN은 첫 장 2에다가 공차의 n-1. 따라서 AN을 3n-1로 정의할 수가 있겠고 A10의 값은 10 대입하면 29가 되겠죠. 자, 오늘은 진도를 좀 많이 안 나갔는데 내일 모레 해서 내일과 금요일까지 해서 시급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자, 숙제는 오늘 딴 건 없고요. 그냥 등비수열까지 해서 몇 쪽이니? 125쪽? 5쪽까지. 아이고 잘못 봤다. 125쪽이 아니고요. 그 116쪽까지입니다. 지우 어디가? 일로 와. 숙제 확실히 표시하고 가. 숙제 확실하게 해서 내일까지 몇 문제는 안 되니까 그거까지 좀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